일단은 모든 전선에서 종전이다.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그 다음에 협상에서 한다 이거죠.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을 맞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미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현재 이란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경제 개발에만 12년이 걸립니다. 1년 GDP를 다 날렸습니다. 군수 공장들 이런 공장들이 많이 파이기 때문에 일거리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란 전쟁 이거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현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아유, 아닙니다. 근데 또 요즘 최근 좀 안 바빴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마음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하도 많이 바뀐 데다가 네.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게 37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서로 말이 네. 달라서 이란은 또 뭐 전혀 합의한 바 없다 계속 네, 그렇게 지금 나오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이고요. 네.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은 양측이 일단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요. 근데 이란 쪽에서는 아직 뭐 확답을 안 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상으로는 뭐 이번 주말쯤에 유럽에서 종전 아마 협상식을 할 것 같다. 그거는 미국 측 희망 사항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란 쪽에서는 확실히 얘기 안 해주는데요. 네. 근데 이란 쪽 통신 내용을 제가 좀 아침에 살펴봤는데 네. 거기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여러 이란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네. 완전한 미국의 패배다. 네, 그러니까 네. 2주 전에 네. 협의가 됐답니다. 아, 초안이.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네. 이란 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게 맞다면 이제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서 완전한 미국의 패배라고 하는 건데 네. 우라늄 얘기 없고요. 네. 핵 얘기 없고요. 네. 대리 세력 지원 그런 거 얘기 없고요. 예. 그다음에 미사일 얘기 없고요. 그럼 뭐 하러 전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전선에서 휴전이다라는 거, 종전이다. 예, 그걸 가지고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그 다음에 협상에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전 MOU를 맺고 네. 그리고 나서 이란이 얘기했던 그게 그거예요. 일단 종전을 하자. 네. 종전을 한 다음에 핵 문제나 다른 걸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대로 된 거고요. 근데 예. 지금 미국에서 제가 나오는 걸 쭉 보면은 2주 전에 이게 이미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질질 끌었느냐?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변경을 요구했답니다. 네. 미국- 이란 측에. 예, 근데 이게 미국 협상팀이 이란과 다 협의한 상황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거 바꾸려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그 말 안 들으니까 이란을 또 때린 거예요. 그러면 또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안 네. 듣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제 날짜로 그 카타르가 아마 중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카타르에서 아, 파키스탄이 아닙니까? 네, 이거는? 카타르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해가지고 미국이 그 요구 사항을 철회했다. 그래서 다시 2주 전 그거로 돌아간다. 네. 그게 어떤 소식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이란의 파르스 통신과 그다음에 파르스 통신에서는 그 협상 내용이 그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소스들을 얘기를 한 거를 네.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MOU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황스러운 건 이스라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야, 이러려고 이거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그럼 완전히 패배인데요. 그럼 미국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왜 전쟁 왜 있냐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렇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애써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MOU다. 서로 MOU. 구속력은 없는 거다. 그렇죠. MOU다. 네. 이제 진짜 협상이다. 네. 네, 진짜 협상에 가면 이게 다 드러날 것이다. 협상 들어가면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이라든지 네. 당연히 우라늄 문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예, 그런 걸 미사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이란 측은 미국에다가 그 동결 자금 풀어달라고 그것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네, 있는 것 그 같은데요?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 얘기가. 그렇습니까? 동결자금 얘기는 파르스 통신도 그런 얘기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뭐 얘기는 됐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뭔가 애초에 미사일 대리 세력, 네.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네. 뭐 이런 건 얘기 없다. 예, 네. 오로지 모든 전쟁을 마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그렇게 되면 미국이 돈을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안 그러면 이란이 안 받을 것 같은데. 비공개적으로 풀어줬다. 네, 비공개적으로 풀어주거나 뭐 그런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도 이렇게 더 2주 동안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네. 이렇게 해줬다면 더 이상 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 미국 내부에서 그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보다도 공화당이 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마가 세력 자체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마가 세력 중에 그 골수들은요. 네. 전쟁 빨리 끝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쟁 빨리.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예를 들면 그 사표를 던지고 나간 조케트르가 대표적인 마가 세력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골수 마가 세력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이거죠. 아, 왜 거기 가서 괜히 돈 그렇죠. 쓰냐? 이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이건 메이크 이스라엘 그레이트 어게인이라 네. 메이크 이란 그레이트 어게인이 되는 거지. 예. 이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다. 이거는 마가의 목적이 아니다. 예. 마가는 쓸데없는 전쟁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왜 전쟁했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왜 전쟁을 했느냐에 대한 비난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게요. 네. 이 전쟁을 처음부터 핵을 아니면 우라늄을 아니면 미사일을 네. 이런 걸로 했었으면 네. 그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이 전쟁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시작이 된 겁니까? 전공 교체. 정권 교체. 네, 전공 교체. 그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뉴욕 타임스 보도도 그렇고 이스라엘 언론도 보도도 그렇고 이 전쟁의 시발점은 전공 교체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원했고 브리핑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은 겁니다. 오케이, 네. 괜찮다. 왜냐하면 시위가 많이 났었잖아요. 제가 여기 왔었을 때 시위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위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시위대가 더 시위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의 정권이 너무 강력하게 진압을 하니까. 예, 혁명 수비대. 그래서 이 정권을 교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지도부를 날려버리면 네. 시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정권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폭탄이 떨어지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집에 있고 네. 폭탄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시위대를 나와서 여러분의 정보를 접수하십시오. 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진심입니다. 예. 들고 일어나라. 네, 3, 4일 정도 우리가 위에 군대는 싹 쓸어줄게. 네. 3, 4 그렇죠. 그 계산이 틀렸군요. 네. 제일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이스라엘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작전은 4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 황급히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고 4일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라고 우리 바꿨어요, 말을. 예. 근데 거기에 진심이 있었던 겁니다. 네. 3, 4일 정도, 4일 정도 해 가지고 정권의 수뇌부들을 없애면 예. 시위가 나서 이란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부를 날렸으면 시위대가 시위를 해야 되는데 네. 시위대들이 그 폭탄에서 어떻게 시위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테헤란을 다 피난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위는 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시위의 규모를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너무 과대 평가를 네. 했나요? 네, 저하고 성일관 교수하고 항상 이 시위를 처음부터 열심히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모든 자료를 봐도 2022년에 히잡 시위보다 더 낫다라는 증거가 없었어요. 예. 그때가 더 컸어요. 예. 그런데 1월 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펌프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말하는 외부 세력. 외부 세력들 네. CIA나 CIA 모사드가 네. 뭐 이런데. 5일은 완전히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7일이 이제 정점에 올라가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란을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시위대들을 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뭐 MOU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서로 이제 총질을 멈춘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종전인데 네. 지금처럼 어정쩡 휴전 아닌 휴전이 되는 건지 네. 일단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대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지금도 휴전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계속 휴전하면서도 휴전 아닌 그러니까요. 휴전했잖아요. 예. 저는 종전도 그럴 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네. 그 저 헤즈볼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해결 안 됩니다. 헤즈볼라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럼요. 아예 헤즈볼라하고의 휴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휴전 협정을 맺은 건 레바논 정부하고 맺은 거지. 네.
헤즈볼라를 아예 대화 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화한 게 없습니다. 아. 예. 근데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대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통제 못하죠. 헤즈볼라가 더 센 거 아닙니까? 레바논 정규군보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참 웃긴 얘기인데 대한민국 국군보다 네. 국민의힘 사병, 민주당 사병이 더 센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국군이 아무 힘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아무리 협상을 해봐야 네. 정부하고 협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정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진짜 말 그대로 민주당의 사병, 아하. 민주당의 그러니까 당내 군대,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내 군대 이런 군대가 우리 국군보다 더 센데 예. 국군 말을 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뭐 협상이고 종전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전선에서 종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미국과 이란은 종전이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서로 공격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떠난다. 예, 미국은 떠나고 이란도 떠나는 미국에 대해서 뭘 안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모든 전선이니까 이게 예.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이스라엘과 레바논 여기도 연계돼 있는 건데 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쪽은 계속 일어날 거고 예. 그러면 이 종전 협상이 되겠냐 이거죠. 예.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뭔가요? 이스라엘 원하는 거를 차곡차곡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 이란 핵 능력 안 되게 아, 이란 핵 제거. 핵 제거 그러니까 예. 그 5%도 안 되고 아예 못하게 아, 우라늄을 아예 만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뭔 얘기를 하냐면 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없애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니네 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란은 우리는 평화적인 핵 개발 5%까지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왜 그걸 못하게 하냐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요. 5%도. 5%조차도. 5%도 얘네들 니네 아무튼 우라늄을 조금이라도 만들면 얘네들 이걸로 키워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핵을 만들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5%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쓰는지 이란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한 게 60% 농축한 게 한 440kg 있거든요. 네. 무조건 반출. 외부 반출. 네. 예. 그 다음에 이란이 주변 국가들의 그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해방 운동에서 이게 지원하는 외부 세력들 있잖아요. 네. 헤즈볼라라든지 뭐 하마스. 예, 후티 반군이라든지 하마스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지원 절대 중단. 이라크 시아파 명령대라든지 그거 하지 말아라. 네. 그거 끝내라. 네. 그리고 미사일. 니네 미사일 너무 많다. 숫자 줄이고 그다음에 사거리 줄여라. 아, 미사일도 네. 이스라엘은 줄이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500km 정도나 300km나 500km로만 가게 해라. 2,000km가 아니. 그럼 2,000km거든요 지금. 아, 2,000km입니까? 네. 그럼 이란에서 2,000km면 어디까지 가는 이스라엘이요. 거예요? 아, 그게 이스라엘까지 네, 가는 네. 거예요? 4,000이면 유럽 가고요. 아. 네, 2,000. 그러니까 니네 줄이라 이거예요. 300에서 500. 네. 그럼 이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300에서 500에서 때릴 나라 없는데. 그렇죠. 우린 니네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레바논이나 뭐 시리아나 이렇게 되겠네요. 300, 500. 아니요, 300이 500이면 시리아까지도 못 가죠. 못 가요? 주변에 기껏해야 주변 국가들만 가죠. 이 시리아까지 가려면 시리아 가까운 데는 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까지 가는 게 이스라엘까지 2,000km가 되는군요. 1,500, 1,600, 1,300 가까운 데는 900까지도 됩니다. 가까운 네. 데 아주 가까운 데는 900까지 되는데 보통 한 1,300, 50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란이 미사일 만든 건 이스라엘 때문에 만든 건데 예. 그걸 줄이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건 이란이 들을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최대치예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가장 좋은 거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 가장 좋은 거는 아예 정권을 바꾸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적대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는 게 바꾸는 게 원하는 건데 네. 그건 이제 뭐 실패를 했고요. 그러니까 79년 이전에 팔레비 왕조 같은 뭐 그런 네, 상태가 네. 되는 걸 원하는군요. 네, 그럼 아니면 설령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네. 뭐 지금
지금 체제가 있는다 하더라도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포기하는 그러한 네. 사람이나 그러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네. 뭐 이스라엘로서는 땡큐죠. 아하. 근데 그게 뭐 이스라엘 위해서 이란이 그렇게 해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서로의 기대치가 너무 큽니다. 차이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란은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란도 많이 현실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네. 팔레스타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그 누그러진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 전에는 당연히 이란 정부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정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자 지구 같으면 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독자적인 국가를 만드는 거 네. 그걸 추구하는 겁니까? 예, 이란은? 그러니까 이란은 그 전에는 이 전체를 다 팔레스타인 국가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땅까지 포함해서 네, 다 보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현실화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가장 하메네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중에 그거 뭐냐면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원하는 대로 우리는 지원하겠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는 두 국가로 이렇게 땅을 가자나 요르단강 서안 네. 요걸로만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도 지원하겠다. 아하. 고집하지 않겠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따라 달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튼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가장 그 가까운 안은 현재까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나요? 국가요. 자기의 국가.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서안하고 같이. 합쳐진 네.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가. 네. 네. 근데 그거는 지금은 그게 이스라엘 땅이죠. 정확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점령지죠. 점령지고 이스라엘 국제법상으로의 점령지. 점령지입니다. 점령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자하고 저기 요르단강 서안하고 네. 이게 이스라엘을 지나지 않고서는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쪼개져 있는 쪼개져 있습니다. 옛날에 파키스탄 마냥 예, 파키스탄 그렇죠. 방글라데시 이렇게 그보다 쪼개져 훨씬 더 가깝게 떨어져 있긴 해요. 네. 사실 그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이건 그 정도는 아니고 좀 가깝게 떨어져 있어요. 아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생각했던 게 세기의 딜이라고 했던 게 그게 뭐냐면 네. 그 밑에를 터널을 뚫는 게 어떠냐 이 얘기를 했었어요. 터널로 왔다 갔다 하게. 예, 그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래서 두 국가해법, 국제사회가 원하는 건 두 국가해법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두 국가해법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두 국가의 공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엔도 그랬었어요? 유엔 예, 지금 모든 나라들은 참 두 국가해법입니다. 그렇군요. 두 국가해법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네. 팔레스타인 해법은요 크게 몇 가지를 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이상적인 건 두 국가해법입니다. 예. 근데 두 국가해법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설령 100번 양보해서 팔레스타인 그래 니네 국가를 만들어 네. 같이 공존하자. 그렇지만 니네 군대는 안 돼. 군대 없는 국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군대를 갖고 있으면 그 군대를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겠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아마 팔레스타인 국가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군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걸 인정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 없는 국가를 어떻게? 그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병합해 버리는 거죠. 예. 다 병합해 버리고 쫓아내는 거죠. 네. 아니면 반대로 가능성은 더 낮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쫓아내고 전부 다 팔레스타인을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팔레스타인 국가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승자 독식. 예. 이거는 비극입니다. 둘 다 비극이에요. 그거는 학살이겠는데요, 그러면? 뭐 거의 그렇게 되겠죠. 양쪽이 다. 예. 또 하나 방법은 아예 싸우지 말고 네. 한 나라를 만들자. 이스라엘 사람, 아랍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 한 나라를 만들어서 네. 그 통일을 하자. 네. 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게 누구 아이디어? 아니,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아니.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은 건국의 이념이 네. 유대인의 국가거든요. 네. 그럼 유대인 국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예. 어렵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간다면 네. 결국엔 투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예. 인구 많은 쪽, 유권자가 많은 지금은 비슷비슷하지만 지금까지의 출생률을 보면은 가볍게 몇십 년 후에는 아랍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사랑을 많이 합니다. 네. 사랑이 굉장히 많아서. 예. 네. 그러니까 출생률이 훨씬 더 높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평화적인 한 나라를 만들기도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세 나라 해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아예 요르단강 서안 지역 머리 아프니까 그 요르단한테 줘버리고 예. 그 이스라엘 나머지 땅을 가지고 하면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은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한테 주고 네. 가자 지구는 뭐 이집트한테 준다든가 네. 그렇게 하면 이 두 개를 띄어내버리고 요것만 나라를 만들 수 있겠죠. 네네. 예, 이스라엘 그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네. 이 중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두 국가 해법인데 네.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정부는 그거를 절대 원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절대로 끝날 수 없는 전쟁이네요. 이스라엘 현 정권이 유지가 되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정권이 현재대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한. 이란 정권보다도요 이스라엘이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두 국가 네. 해법을. 이게 1995년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죠.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있었을 네. 때는. 근데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평화한 다음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암살을 1995년에 당하고 그리고 96년에 총리가 된 사람이 네탄야후 총리고 네탄야후 총리는 정확하게 그 반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두 국가 해법에 좀 가려고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1996년 이래로 지금까지 두 국가 해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란이 혁명의 자기네 모토를 바꾸기 전까지는 네.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그거를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개입하겠죠. 예. 그러면 군사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앞으로도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협정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딱 둘입니다. 네. 네탄야후 총리와 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많이 댔던 사람들 중에서 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 은행가들 뭐 그런 그런 사람들, 사람들인가요? 예, 돈 어마어마하게 돈을 댄 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 네. 그랬을 때 이번에 종전할 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둘의 압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흥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압력보다는 경제적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대다수 소비자들, 미국의 대다수 예. 소비자들이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네.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이 압력을 못 견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로비 세력이 아무리 쫀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그건 스탑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무기 지원,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이스라엘은 멈출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현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사실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하나의 딜레마가 생겼는데 네. 어떤 딜레마가 생겼냐면요. 그동안에는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 30대 때는 안 그렇습니다. 아하. 하마스 전쟁 이래로 이스라엘이 보통 민간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 분노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아마도 건국 이래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을 맞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럽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도 안 좋습니다. 아, 미국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네타냐후 총리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돈을 더 받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하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지금은 뭐 할 때마다 미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것들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무기죠.
모든 무기. 예, 모든 무기. 네. 그 미국 무기 없으면 못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부분에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네. 더 이상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원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반대 목소리가 높으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도 지금 자구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멈추면 전쟁도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무기를 안 주면. 네.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뭐 아니요. 하마스나 이런 데들은? 이란은 지금 만약에 멈추고 이스라엘이 멈추면 네. 이란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현재로서는 지금 바빠요. 이란도 너무 많이 부셔져가지고 예. 지금 최소 지금 제가 전쟁 한지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란이 정상적으로 다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경제 개발에만 12년이 걸립니다. 12년이 걸리고요. 엄청나게 파괴됐군요. 이란이 1년에 GDP가 보통 3천억에서 4천억 달러인데요. 네. 전쟁 동안이 지금 거의 3천억 달러의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1년 GDP를 다 날렸습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데 네. 그 테헤란 시내 찍어놓은 영상들 이런 걸 보면 네.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뭐 아니, 쇼핑도 다니고 뭐. 근데 그런 데는 그렇죠. 왜냐하면 물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오니까요. 아.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실업자가 너무 많이 늘죠. 실업자가 지금 기본이 원래 100만 명 이상이었는데 예.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우리가 거의 10% 이상인데 지금 100만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전쟁 실업자가 100만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공장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군수 공장들, 공장이요? 예, 군수 공장들 이런 공장들이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네. 일거리를 다 날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란 심각합니다. 그 1만 군데 그 목표물이 타격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것들이 파괴가 된 겁니까? 군부대들이요. 군부대 미사일 시설 그러는데 근데 네.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란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전쟁이 나면 지상에 있는 건 다 폭격당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상에 있는 거는 가짜들도 많아요. 그냥 허수아비들. 허수아비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비행기처럼 보이는 그 미사일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들을 많이 소위 말해서 더미를 많이 세워놨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하로 다 집어넣습니다. 예. 지하 500m랍니다. 와. 전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 저 지하수도 나오고 마그마도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정도 되면? 당연히 단단한 것으로 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북한도 그랬을 것이다. 예, 그렇겠네요. 예, 북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 땅굴 파는 능력은 또 이게 북한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의 군수 시설을 다 파괴했다고 그러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말과는 달리 네. 미국 내에서는 이란에 아직 군사력이 한 70%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허수아비들을 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거 많구나.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못 부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어쨌든 군사적인 적대 행위가 멈춘다라고 네, 하면 네. 이란은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어요? 호르무즈에서 계속 돈 뜯어낼 건가요? 예, 이제 그게 통행료 받고? 문제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풀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이 빠져야지만 이 국제사회와 얘기가 될 겁니다. 네, 미국은 그럼 빠진다. 미국은 일단은 좀 빠지고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예. 이란과 얘기를 해야죠. 네. 왜냐하면 그 이란이 파놓은 해협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이란도 그걸 알아요. 네. 자기네들이 통관료를 받으면 안 좋다는 거를. 그래서 네. 다른 명명으로 돈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받으려는 액수가 문제죠.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가서 나온 얘기가 1배럴당 1달러씩 200만 불이면 200만 달러를 내라고 했다가 그 배 한 유조선 한 번 통과하는데 네. 200만 달러. 예, 보통 200만 배를 싣고 가니까요. 네. 그런데 통관료 안 받을게 그 대신 서비스 차지로 받겠다고 해도 200만 하면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 말만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미국이 끼면 안 되고 국제사회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게 배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해협 관리 차원에서 네. 해협 차원에서 예를 들면 바불 만답 해협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홍해로 들어가는 그 해협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 수에즈나 네 들어가는데 그 해협 그 바불 만답 해협인데 거기 한 1년에 20억
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거기도 이미 주고 있군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통관료가 아니라 네. 거기 주변의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 관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뭐 기름이 흐르거나 기름이 셀 수도 있고. 뭐, 예, 그래서 하긴 바닥도 파내야 되고 뭐 그런 네, 게 그래서 있겠네. 20억 달러 정도는 1년에 국제사회가 이렇게 분담해 주는 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예멘에다가 주는 건가요? 예, 그렇겠죠. 네. 아, 거기 관계되는 나라에게. 네, 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배 한 척당 200만 달러씩 200만 불씩은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루에 다니는 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만약에 그게 오케이 되면 일하는 석유 안 팔아도 되죠. 그것만 갖고도 돈 부자 될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주변 국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우디, 카타르, 뭐 UAE 이런 나라들은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제일 곤혹스러운 나라는 UAE거든요. 네. UAE는 이란과 아주 적대적으로 했다가 네. 많이 공격을 당했고요. 네. 근데 UAE가 지금 약간 신중하게 태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 나쁘지 않은 사이로 가는 걸로 바꾼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국가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예, 이쪽 지역에서 석유를 계속 팔고 하려면 안정이 필요하니까 이란과 네.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은 왜냐하면 서로가 다 석유가 오고 가야 되는 그래야지 돈을 버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안정이 필요하고 네. 까타르가 중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까타르 예. 중재한 것도 자기네들도 코가 석자니까요. 사실 까타르로서는 성질 나죠. 왜냐하면 이란이 까타르의 그 가스 시설을 때렸으니까요. 네.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하는데. 그런데도 까타르가 중재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쪽에서 안정적으로 가야지만이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겠죠. 네.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든지. 파이프라인을 내서 네. 홍해 쪽으로 뺀다. 홍해 쪽으로 이미 빠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아랍 예. 바다로 빠질 수 있는 그거를 만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쪽에서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작전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측 그쪽의 구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지중해로 뺀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그랬었죠. 네. 그게 그러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전쟁 전만 해도요. 네. 까타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는 네. 그 파이프라인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주변 국가들한테 완전히 신망을 잃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못 간다 주변 국가들. 예, 팔레스타인 문제 저렇게는 같이 못 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터키, 튀르키예. 아, 북쪽으로요? 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라인이 구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지역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원래 이스라엘이 이쪽 지역에서 많이 자기의 목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을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튀르키예 네. 여기가 지금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압박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포위 당하는 거네 일종의.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래 이 나라를 포위를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포위를 당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UAE가 또 가까워졌었잖아요. 굉장히 가깝고 UAE는 아마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지는 않을 건데요. 네. 그런데 UAE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주변 국가들하고 아랍 국가들한테도 일종의 왕따가 돼버렸고 예. 이란도 계속적으로 UAE를 째려보고 있고 아. 예, 그래서 이 관계는 끊지는 않을 겁니다. 끊지는 않을 건데 UAE가 앞으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는가가 보는 것도 이쪽 동네의 지정학을 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그 UAE하고 이스라엘이 네. 아프리카의 분쟁에도 가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말리랜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소말리아가 반군 세력이 있는 곳이 소말리랜드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지금 둘이 갈라져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 소말리랜드는 국제사회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아프리카 연맹에서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국가가 아닌데 이스라엘은 거기다 뭐 대사관 설치하고
대사관을 네. 설치했습니까? 국가로 인정해 버린다고 그러고 네. UAE도 거기에 지금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쪽 동네가 UAE가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자꾸만 너 뭐 하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 자꾸만 삐딱선 타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두바이 공항 뭐 아부다비 공항 통과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근데 많이 지금 안 좋아졌죠 상황이. 네.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UAE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UAE가 또 오페크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오페크에서 나간 이유를 좀 설명을 우리 채널 독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오페크가 이제 그 미국이 셰일유를 생산을 하면서 네. 이 오페크가 휘청하면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오페크 플러스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23개국으로 2016년에 만든 건데. 오페크 플러스가 셰일 혁명 때문에 생겨난 그렇죠. 거군요. 미국 석유가 쏟아 나오니까 놀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오페크가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페크 플러스나 오페크는 존재 이유가 네. 우리 석유 많이 가진 나라가 석유값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한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럽이 들어있는 나라들한테 야 우리 지금 유가를 유지하려면 너는 이번에 이달에 얼마만큼 생산해. 이게 생산 쿼터를 줍니다. 네. 담합 조직인 거죠? 담합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꼴배기시하는 조직이에요. 네. 예, 제일 꼴배기시 조직인데 UAE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UAE는 이번에 오페크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다른 정치적 이유는 빼고 경제적 이유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UAE는 쿼터를 받는 양이 한 350만 정도 돼요. 350만 네. 배럴. 근데 UAE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450만 배럴입니다. 100만 배럴을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00만 배럴을 1년 동안 생산 안 하면요. 이게 100조 원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군요. 네. 100조 원인데 석유를 생산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네. 유가를 위해서. 네. 오페크에 있으면은. 그런데 유엔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석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기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요. 2050년쯤이면은 그런 시기가 거의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페크 회원국들하고 UAE는 생각이 다른 거군요. 네, 석유의 미래에 대해서. 네, 미래에서 완전 UAE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계산을 딱 해보니까 2050년이면은 이 석유가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UAE의 국왕이 그런 2009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50년 후 우리가 마지막 석유를 수출하는 배를 보낼 텐데 네. 그때 우리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그 얘기를 질문해요. 우리는 웃고 있을 것이다. 석유 마지막으로 판 다음에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 아니어도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이게 UAE가 가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공항도 그렇게 많이 두고 그런 거군요. 그런데 1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올 건데 네. 한 달에 하루에 그 100만 배럴씩 계속 남아 있으면 이거 네. 똥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UAE는 그래서 내년 2027년에 하루에 생산하는 능력 500만 배럴까지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더 증산을 하고. 네, 정산해주고 최대한 뺄 수 있도록 많이 빼가지고 똥 되기 전에 팔자. 예. 똥 되기 전에 팔자. 빨리 뽑아 올리자. 네, 그런 그게 전략이군요. UAE의 목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펙에서 나온 거죠. 네. 오펙에서는 죽겠죠. 저거 봐라 저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쿼터를 많이 안 줘서 더 화가 난 것도 있어요. 이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튀어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카타르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카타르가 우리는 석유보다 가스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카타르도 원래 오페크 국가였는데 뛰어나왔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이유는 사우디 배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사우디가 대장입니까? 오페크. 사우디 대장입니다.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같이 갑니다. 네. 예, 그래서 UAE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HMM 나무호라고 하는 것도 네. 있고 뭐 또 다른 위너호 뭐 네, 이거 네. 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있던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네. 배가 어저께 한 척이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제 25척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25척. 네, 25척이 남아 있고 지금 아유. 벌써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곧 끝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된다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겁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리면요. 예. 이란은 우리 막은 거 없다. 막은 건 아니지만 네. 막은 거고 막았지만 막지 않은 것처럼 하는. 예. 그러니까 배가 못 나오는 거죠. 그냥 나가면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 배가 있어요. 네.
제가 나가다가 맞아요. 네. 그럼 선생님 배 갖고 나오시겠어요? 아 이게 제 거 맞는 거 보고 나오시겠어요? 못 나가죠. 그게 호르무즈예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종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도 못 하고 있는 걸 다른 나라가 끼어든다고 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예. 이제 그 다음 문제들부터는 이제 국가들이 덤벼들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남우호는 피격을 당했고 네. 위너호는 통과를 했는데 네. 그 위너호라고 하는 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이제 파키스탄. 선주가 파키스탄입니다. 아, 네. 그러면 한국은 뭐예요? 한국 배죠. 한국 배인데 이제 선적이 파키스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들이라는 게 네. 배라는 게 우리 한국 배라고 하지만 선적은 다른 나라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게 뭐예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배가 등록하는 게요. 네.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유조선 한 척을 샀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닙니까? 제 건데 그냥 등록을 파나마나에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그 나라인데도 네. 그 등록상 우리 자동차 등록할 때처럼 네. 내가 그럼 위너호는 네. HMM 한진해운 소유인데 네. 국적을 등록을 파키스탄에다 했다.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도 선적이 다른 나라로 돼 있어요. 아, 한국 선적이 네, 아니에요? 네, 한국 선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누군가가 공격을 했을 때 그거는 한국 선박을 공격한 거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HMM 그 나무를 공격했을 때 네. 이란이 왜 그거 공격했을까? 한국 배인지 모르고 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아, 선적이 우리나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복잡하군요. 예, 등록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데 예를 들면은 파나마 선정인데 공격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선정은 파나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유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와, 굉장히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이. 네. 예. 그 선적이라고 하는 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바꾸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야, 참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네. 그 남아 있는 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 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우리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보내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했겠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면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도 들어가서 해결을 못 하는데 예. 많은 나라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도 들어가서 해결을 못 하는데 예. 지금 그래서 다들 생각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 예. 그래 안 그러면 이제 뭐 이란이 좀 풀어주면 좋은데 이란이 잘 안 풀어주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작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참 해결책이 정말 없고 네,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군요. 네. 그 이란 내부 문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란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예. 그러니까 힘든데 이란 사람들도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 바라고 있어요. 예. 이제 전쟁이 끝나야지 정상적으로 돌아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도 국뽕 같은 거 있습니까? 국뽕이 있죠. 이란 사람들도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 미국 이스라엘 공격 받으면 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또 그냥 뭉쳐서 또 그 외적에 저항하고 뭐 그런. 그런데 이제 이 현 이란 정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내심 이 정권이 좀 두들겨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꽤 있고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또 그래도 우리나라인데라고 애국심이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30% 이상은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현 체제를 지지하고 그리고 현 체제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유지되죠. 안 그러면 이 나라는 다 산산조각 났겠죠.
이란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람들 생활 수준이 우리 네. 비슷해요? 아니면 좀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지죠. 우리 한 그러면 90년대 또는 2000년대? 2000년대는 될 겁니다. 네. 이런 시설 같은 게 어딘가 좀 2%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네. 건물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세련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아하. 제 경험상으로는 신축 건물을 들어가도 뭔가 마감이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건물들 보면은 우리가 마감 보면 신축한 건물들 보면 안에 뭐 이렇게 줄눈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마감 벽이라든지 아하. 이런 것들이 뭔가 요건 한국에서 못 보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좀 앞서가 있죠. 네. 예, 이란은 그래도 중동 국가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아. 문제는 경제 발전을 할 만큼 환경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꽤 많이 있죠. 제조업은 어느 정도? 이란의 제조업은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중동의 독일이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중동의 독일이다. 그러니까 독일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조업이 뛰어나긴 한데, 사람들이 꼼꼼하고 그런 모양이죠? 네, 뭐 굉장히 능력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어요. 이란제 자동차. 네, 저도 자동차 공장 직접 가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시찰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이제 견학 갔었을 때 네. 우리 자동차 전문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뒤지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현대화가 좀 덜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깨끗한 공장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닌데 네. 그렇지만 이 중동에서 그 정도 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이란에서 많이 만들고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죠. 그렇군요. 네, 그럼 갈길 이번 많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하는데 군 시설만 타격받은 게 아니라 민간 시설도 많이 타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AI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AI로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뭐 다 그 해킹하고 뭐 다 그랬던 네, 거죠. AI 공격하다 보니까 이 지도가 입력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 테헤란에 그 폴리스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찰 파크예요? 예, 그냥 이름만 폴리스 파크예요. 폴리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 좌표가 찍힌 거죠. 폴리스니까. 폴리스라고 찍히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미납이라는 그 미납 지역의 초등학교로 공격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런 옛날 지도. AI가 판단을 잘못한 거군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받는 게 꽤 많다 보니까 네. 민간인 시설들이 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하. 예, 그래서 테헤란에도 좋은 곳이 많이 부셔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피해가 많아요.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란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란 정부 자료가 12년, 최소 12년, 12년. 네,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 이란은 중국하고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었죠.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번에 전쟁하면서 그것도 차단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국 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육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육로로요. 예, 그럼 왜냐- 파키스탄 뭐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테헤란에서 중국 서부까지 신장까지 열차가 연결됐어요. 열차로 네, 중국이 연결됐군요. 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들어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물건 많이 들어오죠. 그 전에도 많았는데 더 많아졌겠죠. 네. 그리고 중국 물건들이 갈수록 더 세련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 좋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예. 저 포켓캠, 네. 액션캠 이런 거 샀는데 네. 중국산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압도적이에요. 그러는데 이란 쪽은 안 그러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중국차 들어왔을 때만 해도 중국차가 문이 단차가 있었어요. 문 닫으면 이게 바람세요? 아니 이게 뭐죠 이게 차문을 열고 닫으면 삐걱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중국차구나 했는데 네. 요즘은
요즘은 이란에서 중국 차들을 많이 샀어요. 예. 이란 친구들이. 네. 그래서 제가 타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삐걱 소리가 났길래 왜 이란 차를 왜 중국 차를 사냐고 제가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싸서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초이스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저도 그 최근에 그 액션캠을 샀는데 네. 그게 드론 만드는 DJI에서 네네네 만든 DJI. 거더라고요. 네. 와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만 최고가 아니고 네. 아예 영상 자체가 아주 뭐 정말 선명하게 어마어마하게. 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제가 90년대 서구에서 유학할 때 네.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래도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었고 네. 그 대학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좋다는 모든 대학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좋다는 모든 대학들의 이공계에 거의 실험실이 다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아하. 제가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해외 인재 다시 들어오는 했었잖아요. 네네. 와, 중국이 만약에 그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중국에 돌아가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겠다. 제가 등골에 써늘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1980년대 미국 유학을 했거든요. 이리노이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이 500명이었는데요. 네. 중국은 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그 지식을 다 체득을 해서. 근데 2000년 들어서 시진핑이 2000년대? 그거 했지 않습니까? 네. 두뇌 유치. 네. 그런데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들여보내고. 네. 그냥 그전에는 중국에 두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중국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 참. 예. 근데 이란 내부에서도 그 권력 간에 좀 충돌이 있나 봐요. 아니 근데요, 저는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없게 보는 게.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혁명수비대한테 좀 자제해라 뭐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근데요, 그게 과장인가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네. 우리 군대한테 니네 좀 그러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군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란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아니에요. 아, 누가 군 통수권자입니까? 최고 지도자예요. 아, 하메네이. 네. 네. 최고 지도자니까 그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은 그냥 우리로 치면은 국무총리. 그냥 이름만 대통령이네요. 예, 국무총리예요. 네. 근데 우리 국무총리는 예를 들면 대통령 유고시에 국무총리가 대권을 잡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최고 지도자 유고시 대통령이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잡아요? 삼각체제. 삼각체제예요. 네. 헌법수호위원회, 대통령, 국회의장 이게 셋이서 요거를 운영하는 그걸 해야 돼요. 그들은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헌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유고시에는 대통령한테 가지 않고 네. 삼각 체제로 만들어서 집단 체제를 일단 한 다음에 다음 최고 지도자 뽑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누가 뽑습니까? 최고 지도자는요 국민이 8년마다 선출하는 전문가 의회 의원들이 뽑는데요. 네. 88명으로 되어 있고 8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출마 조건이 네. 이슬람법을 잘 아는 남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들, 예, 실제로 성직자들만 거기 나갈 수 있고 그 성직자들이 최고 지도자를 뽑아요. 일반 국민하고는 관계가 없군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뽑는데 네. 간선이죠, 간선. 예. 예, 간선인데 뽑을 때는 그 사람들이 뽑는 거지 국민들이 뽑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한테 대표권을 받은 거는 맞지만,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최고 지도 그 군대가 아이고야 귀하신 의견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내가 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견이 다르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대통령 그쪽 행정부하고 네. 이쪽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최고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다른 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대통령이 약간 그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네. 네, 이 정권의 색깔과는 조금 더 개혁적인 사람이 훨씬 개혁적인 사람이니까 네. 이쪽에서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같은 초록이 동색이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좀 서방적인 색채를 그러니까 갖고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자유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코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코란 열심히. 이 사람 코란 다 외웁니다. 예, 오래 외운 사람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좀 더 자유에 방점을 둔 사람이에요. 자유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이 좋아하는 그러한 라인에 있긴 하지만 네. 이분의 그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란의 보수적인 군부나 네. 뭐 최고 지도부에서 대통령 말을 그닥 그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냥 제 느낌으로는 저도 그 연설도 받고 뭐 얘기를 봤지만 네. 그냥 이란의 지금 대통령은 그냥 아유 뒷방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뒷방 노인. 예. 근데 그 테헤란 영상들을 보면 네. 여성들이요 네. 히잡 이거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 이란이 이제 원래 법으로는 써야 되거든요. 근데 2022년에 선거 그 한번 사단이 난 다음에 네. 여전히 법으로는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국가가 단속을 안 합니다. 아, 단속을 안 하는군요. 예, 요즘 근데 단속을. 위법이군요. 예, 법적으로는 위법이에요. 그런데 아마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 히잡스라고 단속하고 다니면 네. 그 이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냐고 하겠죠.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손을 못 댑니다. 제가 봤을 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변합니다. 변하는 거,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게요. 이미 변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그 최고 지도자가 네. 39년생이에요. 39년생이었어요. 지금 그 죽은 하메네이가요. 그러면 87? 87로 세상을 떠난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여전히요. 39년이 현역 최고 지도자인 것도 놀랍지만 네. 1929년생이 네. 여전히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1929년생이요. 네, 네. 그러면 27년 토끼띠. 1927. 기자님이 몇 살? 99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리더십이 노후한 리더십이에요. 거의 치매 수준 아닌가 그러면? 성직자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너지면서 새로 지금 뭐 어떻게 아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들이 69년생이거든요. 아, 엄청 차이가 많네요. 그럼 네, 네. 69년이면. 예, 69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이전의 이란과 전쟁 이후의 이란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히잡을 안 쓰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그런 변화의 하나의 상징 같은 그거는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그건 일단 좀 지금은 당장 그걸 하기에는 국가로서도 불안해요. 젊은이들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네, 우선순위가 떨어지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화가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분명히 변합니다. 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하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리더가 죽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전쟁 통해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고 그래서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경제적인 걸로 가서요. 마지막 섹션 질문입니다. UAE가 한국한테 네. 형제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형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 우리가 UAE에 가 있는 군대 부대 이름이 아크 부대잖아요. 그게 그렇습니까? 네, 우리 아크 부대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면서 네네. 그 조건으로 우리가 군 훈련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 군대가 가서 원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원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 UAE 군대 훈련하고 같이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크 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크? 예, 신문에서는 아크 군이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아흐거든요. 아크. 이게 형제입니다. 예. 형제 군이군요. 네, 형제군입니다. 네, 아크 군이니까 우리가 형제 군대로 가 있어요. 이 부대 이름이 형제 부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UAE에 파견돼 있고요. 네. 그리고 UAE가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한국이 좋은 경제 발전의 모델이거든요. 네. 네, 경제 발전의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경제 발전에서 우리한테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얻을 게 많지 않은데 그럴 리는 없죠.
그 우리도 이제 UAE가 필요하고 서로가 윈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네. UAE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조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UAE도 기술 선진국이 되고 싶어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가 만들어주지만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데, 근데 네. UAE 가장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인구. UAE 총 인구가 1,000만이거든요. 아하. 근데 900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900만을 포함해서 예, 1,000만이에요. 1,000만입니다. 그럼 100만밖에 안 자국민이 된다는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예. 와. 그래서 거기서 UAE에서 제일 많은 나라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350만 명. 인도네요? 그러면 그 나라는. 예. 그래서 인도 재밌는 농담이 있습니다. 네. 인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두바이입니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두바이 거쳐서 인도에서 인도로 이동하는 것보다 인도에서 두바이 거쳐서 인도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100만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이 900만이 들어와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의 인구 문제가 좀 굉장히 커요. 불안하겠네요. 그 나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징병을 하면서 자국군을 만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네. 첨단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는 그 위치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 국가가 되고 싶어요. 허브. 아, 예. 공항처럼.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뭐 그런 예, 것처럼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있군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 나라를 거쳐서 모든 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그리고 모델이기도 하고요. 예. 그 나라에서 군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천궁도 뭐 수입해서 이번에 천궁. 예, 절실히 느낀 거죠. 자국을 지켜야 되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아크 군대 분들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네. 우리보다 무기가 더 좋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무기를 사온 건가요? 예, 우리가 없는 무기들이 있대요. 우리가 가르쳐 주러 갔는데 네. 우리에게 없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크 부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 아마도 그런 건의가 올라왔을 거죠. 우리 무기 좀 조금 더 보강해달라는 그런 건의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수송기까지 파견해서 뭐 네. 가져가겠다고 뭐. 네, 그리고 천궁 같은 거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천궁이나 이게 수입하는 걸로 목표를 삼지 않을 거예요. 자체 제작하는 네, 거예요? 자체 제작을 목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파트너지만 네.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죠. 아하.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술 이전해 달라 그런 걸 요구하겠네요. 앞으로. 그거 당연합니다. 이거 기술 이전 하지 않으면 네. 이제는 돈만 가지고 사는 그러한 세상은 끝났다고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잠수함도 뭐 수입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나는가 봐요. 그 해군을 굉장히 만들고 싶거든요. 네. 해군도, 그러니까 지금 UAE는 가장 잘 돼 있는 군대가 공군이고요. 네. 해군은 프랑스 해군이 UAE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미군 공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외국 시설이 많죠, 외국 군대가. 예. 예, 그걸 다 흡수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구 면에 아직은 역량은 떨어지지만, 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싱가포르처럼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군요. 네, 예. 그게 근데 UAE하고 사우디는 서로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은 둘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2015년부터 사실 그 두 나라가 사우디가 거의 앞으로 모든 일을 UAE하고 얘기를 하겠다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네.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아랍 국가라는 데서 동질감이 있고 문화를 공유하고 종교를 공유하는 데서 동질감은 굉장히 큰데 네. 두 나라가 생각하는 국가적인 방향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문제도 네. UAE는 전향적으로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서 나라 국가를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무기를 그냥 들여오더라고요. 그렇죠, UAE 는. 그렇죠. 아예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군대가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군. 그러니까 몰랐네. 이스라엘 아이언돔 운영하는 부대가 네. 아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일단 등치가 훨씬 크고요. 예. 인구 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인구가 3,500만 정도 돼서 자국민이 한 2,500만 되고요. 예. 경제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봤을 때는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2,500만 개 팔 수 있는 네. 사우디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그렇군요. 예, 3,500만 외국까지 예. 포함하면은. 그런데 사우디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만 두고 봐도 UAE하고 사우디의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로 최근에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래서 얼굴을 붉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UAE가 다소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약간 미운 오리 새끼가 된 느낌. 아, 그렇군요. 네,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장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무장 계속 늘리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란의 미사일. 네. 근데 이제 계속 긴장을 고조된 상태에서는 안 좋으니까 긴장 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 노력과는 별개로 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천궁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천궁이 또 굉장히 가서 히트를 쳤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막았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서 그 잠수함 수출하는 거 굉장히 네. 관심들이 많은데 잠수함도 이야기가 오가고. 네네 뭐 그 UAE는 지금 뭐든지 다 네,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네. 아, 네, 육해 공군. 그렇군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KF-21도 관심 많을걸요. 네. 전투기도 제작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저는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UAE가 인공위성을 사업을 했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거 누구랑 했는지 아세요? 누구랑 그거 했어요? 우리랑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그래서 UAE가 인공위성을 했잖아요. 네. UAE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썼습니다. 이거 한국 기술 70% UAE 30이라고 했어요. 오.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우리하고 계속했나요? 안 했습니다. 나사하고 합니다. 오. 예, 우주산업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있는 거네요, 그들로서.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더 발전했어요. 와,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굉장히 진취적인 나라네요. 진취형이 있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예. 협력의 파트너가 되는 건 좋은데 네. 미래의 경쟁자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서 우리 방산 업계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부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제발 기술 보존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네. 영향력인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꼭 진짜 방송을 보이는 정치인이나 우리나라 네.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요걸 조금 실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국가 기밀, 네. 방산 기밀, 그다음에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삼성이나 이런 데도 우리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간 자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술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DD나 이런 데서 기술 개발을 하는 네. 거죠. 예. 그런 기술 개발할 때 그 기술을 스파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외국에게 넘기는 사람들. 네, 네. 잡으면 무조건 500년을 때려야 됩니다. 500년. 감옥에서 500년 못 나오게. 하긴 잠수함 기술 넘기고 뭐 네, 네. 저는 그게 제일 짜증이 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우리 기술 많이 노출됐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네. 기술 탈취범들한테 내려지는 형벌이 너무 낮아요. 네. 그냥 어느 그러면 정도예요? 한 2년 3년 되면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네. 그냥 엄청난 돈 어디다 숨겨놓은 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한 거. 100억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간 네. 그 연구 자금도 있는데 500년 때려야 됩니다. 무조건 500년. 그래야지 정신 번쩍 차리고 아무 짓도 안 하죠. 500년 때려야 네, 500년 때려야 됩니다. 500년. 네. 알겠습니다. 500년. 네. 그 이 산유국들이 이제 네. 해외에다가 비축 기지를 두려고 뭐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나 네, 봐요. 네. 여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해외에 비축 퀴즈를 많이 두려고 그러죠.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고마운 게요. 네. 사우디한테 전 세계 사우디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혀가지고 못 나왔지만 사우디 얀부향 쪽으로는 하루에 700만 배럴씩 계속 나왔거든요. 아, 파이프라인을 예, 좀, 그러니까 700만 배럴씩. 육지를 관통해서 그렇죠. 700만 배럴씩 나왔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유럽에 지어놓은 저장고에서 석유를 계속 썼어요. 아, 유럽에다가 이미 저장고를 네, 저장고를 갖다 만들어 놨습니까? 놨었어요. 아. 정말 사우디한테 전부 다 큰 절을 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근데 이제 이것도 곧 떨어지기 때문에 네. 종전이 안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7월 달 되면 대란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거를 안 다음부터는 저장고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저장고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중에 우리나라예요. 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착해서 그러죠. 우리가요. 착해요? 예, 우리가 착해서 그러죠. 우리가 성질 독하게 먹고 네. 나 기름 안 팔어. 그러면 전 세계 비행기가 3분의 1은 못 뜹니다. 아, 제트 오일이라는 거요? 항공유. 네, 항공유 우리가 30%예요. 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유 시장이 30%고요. 네. 미국은 우리에게 70%를 의존하고 있어요. 항공유를. 아. 우리가요. 하루에 285만 배럴씩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네. 중동에서 70%를 수입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쓰는 것도 있지만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자기 내 돈으로 만든 한도가 60%를 우리가 돈을 벌고 있어요. 정제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능력이. 아.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이 정유 회사들 SK, 네. 칼텍스, 네. GS 칼텍스, 현대오일, S오일 정유 능력이 좋아서 네. 우리는 싸구려 질 나쁜 중진류로 들어와도 네. 그것을 기가 막히게 거기서 항공유를 뽑아내고 다 뽑아내요. 고품질의 항공유를 뽑아내. 최고입니다. 우리가 최고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석유 안 준다 네. 그러면 호주하고 뉴질랜드 죽습니다. 비행기 못 뜨나요? 아니, 비행기 못 뜨는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한테 정유를 받아가요. 아, 휘발유 자동차. 네, 그런 것들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 그 정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런 나라에 정유 크루드 시설을 많이 지어놓으면 좋죠. 그럼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한국에다가 저장고를 만들고 싶고. 예,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다카이치 가서 우리나라에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다카이치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맞바꾼 게 있습니다. 비축 시설은 비축은 저게 더 많거든요. 지금 일본이. 아, 일본에.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필요하면 우리가 갖다 쓰기도 하고 네. 그 대가로 우리는 정유. 네. 우리 정유 시설이 일본보다 한국이 정유 능력이 더 뛰어나요. 뛰어나군요.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에서 아니 왜 한국한테 비축하다가 정유.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가 이 정유가요. 우리 한국의 수출 산업 중에서 4위 안에 드는 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이번 사태 이전에는 석유화학이나 이런 게 아주 죽을 지경이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중국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그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유업계나 석유화학 업계에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지만요. 또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량을 보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못해요. 네. 양은.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들은 자국 내 수요가 많아요. 아하. 수출보다. 예. 근데 우리는 수출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한국이 너무나 고마운 나라죠. 아. 얘네들이 이렇게 안 만나주면 안 돌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한국에다가 저장고를 네. 앞으로 두겠군요. 예, 그 우리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열 병합 발전 사업도 사우디에 가서 우리가 하게. 네, 우리가 아무튼 돈 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시장만 열어주면 우리 다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란 전쟁이 끝나고 이란이 제재에서 풀려가지고 이란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할 거 많습니다. 그러면 이란 시장도 우리가 들어가고 UAE도 들어가고 카타르도 들어가고 오만 대 다 들어가겠네요. 그럼요. 특히 이란 시장은 굉장히 커요. 예. 낙후된 게 너무 많아서요. 아. 에너지 근본 시설이 너무 낙후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우리가 정말 이란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다 깔 수 있습니다. 아, 석유화학도 네.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네.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 잘 되려면 두 사람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누구예요? 송일국 배우와 이영애 씨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모르세요? 이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남자가 송일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몽. 아, 주몽. 예, 이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여자가 이영애 씨입니다. 이영애 씨는 또 대장금. 대장금. 네, 이 둘의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한류가. 아, 한국의 사극을 좋아하는 거. 그럼요. 왜냐하면 사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영웅 이야기입니다. 아.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이겨내서 승리한 영웅. 이게 이란 신화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거. 대장금도 그런 얘기잖아요. 아. 주몽도 그런 얘기고요. 네. 예, 그리고 이 두 사극에는 결정적으로 안 나오는 게 있죠. 네. 사랑하고 뽀뽀하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아, 잘라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못 보는군요. 그분들. 네, 그거 다 잘라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우리 현대 한국의 드라마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극은 좋죠. 아, 네. 그런 측면이 있네. 네. 와, 진짜 우리 박현도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죠. 예. 아유,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간지 아유. 모르겠습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오늘 지나갔는데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네. 오늘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네. 네. 이란 전쟁 그리고 이 중동 지역 전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지 네. 이런 이야기 청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00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